화요일 마켓 비하인드 IM증권 이영훈 이사 모시고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뉴욕 증시는 보면은 나스닥은 진짜 독야청청이네요. 다우는 오늘 조금 막판에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폭스콘 얘기도 좀 나왔고 지난주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괜찮게 나온 것도 좀 있었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막 1.2%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엔비디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테슬라는 또 좀 떨어졌는데 오늘 시장 뭐 좀 간단히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뉴욕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폭스콘 관련된 부분이 일단 증시를 견인하는데 이제 특히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영향을 준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한 밤 8시 전에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 아닌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났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관세 관련해 가지고 모든 나라에 적용을 하되 모든 분야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하는 분야는 일부 제한된 쪽에나만 이제 관세를 검토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보편 관세가 아니라 네네. 선별 관세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급등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갔죠. 그 1,450원대로 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강하게 이제 플러스 반전을 했는데 이거는 저기 트루소셜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소유하고 있는 SNS 계정에 있죠.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보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자기 SNS에다가. 트럼프는 이게 가짜 뉴스다.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여전히 그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는 게 어쨌든 호재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또 CES가 시작이 되면은 또 젠슨왕이 또 기조연설을 할 거고 기조연설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또 AI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거라든지 지금 핫한 이슈와 관련된 것들 그게 결국은 또 다 빅테크하고 연결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부럽네요, 그냥. 그 보면은 미국 증시를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럽다는 생각밖에는 들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사님 말처럼 그렇게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참 여러 계십니다. 저랑 같이 방송하신 분도 그러시지만 그 기사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참 미국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보편 관세가 선별 관세로 트럼프 정부가 2기가 출범을 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진짜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는 거는 좀 접어야 되겠군요. 뭐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트럼프 변수가 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지행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의 노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흘리기성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또 반응을 떠본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선별 관세를 할지 안 할지는 막상 돼봐야지 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시장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보니까 뭐 반응을 떠보는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걸 흘리기를 해가지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종 잡을 수가 없네요. 네, 트럼프 본인 자체는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진심인 느낌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사무장관도 뭐 그 관세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이미 갖고 있는 마이클 로트니가 이 양반을 지명한 것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이 이게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이렇게 너무 미리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 이 부분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시장 뭐 간단히 총평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뉴욕 시장에서 CS 2025 관련해서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상당히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도 뭐 몇천억 이단위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급반전을 했었죠. 그렇죠.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고 안테나를 돌려봤는데 사실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작년 12월 20일 날 주가가 한번 우리나라가 크게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날 환율도 원화도 또 급등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제 돌았던 노이즈가 뭐였었냐면 국가 신용등급 관련된 얘기였었거든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우리가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일부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팔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 걸어놨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되감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잦아드는 분위기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돌려놨다고 한다면 어저께 증시 급반전에 대한 것은 저도 이제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서 느꼈던 거 하나가 저도 이제 그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하이닉스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빠졌었던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HBM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인 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HBM의 수요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테슬라도 HBM4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 요청이 들어오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여러 업체들이 결국은 HBM4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쪽 시장 자체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덧붙인다 그러면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이 결국에는 납품은 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납품을 통해 가지고 경쟁이 아니라 서브적인 느낌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하기는 막상 주가가 갭으로 출발을 해버리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급등하고 또 갭으로 출발하니까 저도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야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지켜보다 말았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향후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향배를 결정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게 진정성 있는 매수세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반기 특히 이제 지금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의 여력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 여전히 그냥 지수보다는 종목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개별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계속 기사를 저도 하루 종일 기사를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 칼럼에도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인데 그게 이번에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시총 1위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나은 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 대비해 가지고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지금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빨리 따라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질질 만약에 흘러내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 그러면은 삼성은 그냥 오로지 시장의 기대감만 주다가 결국 가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단적인 예가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강조했었고 파운드리를 제2의 디램처럼 메모리 칩처럼 글로벌 1위로 성장시키겠다고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도 요즘도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수율이 좀 뭐 사나노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올라왔다 얘기가 나오는데 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D램 그다음에 HBM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3 관련해 가지고 퀄 테스트 통과의 기대감을 높여놨었지만 결국은 작년 연말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2분기 때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시기든 납품이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건 제값을 받고 납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HBM 시장에 있어가지고 빨리 따라붙으려고 그러면 그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삼성에서는 HBM4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고 희망이니까. HBM4를 할 때 이제 그 칩 설계 자체가 이제 기존의 그 HBM3까지는 삼성이 지금 1A 버전의 칩을 가지고 했었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1B 버전으로 지금 했었거든요. 칩 자체가. 그러니까 칩 자체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한 단계 위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이 이번에는 그거를 1A로 했던 걸 1C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1B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해가지고 시장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잡힌다면 왜 그럼 1B를 그동안 못했냐는 이제 또 의문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시장에다가는 기대감을 주는 건 좋은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라는 또 의구심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다시 급락해가지고 박살이 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어떤 그 레거시 디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레거시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익단 자체는 적지 않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많이 낸다고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하고 크게 봤을 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초과는 못할 거란 말이죠. 네.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어떤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고 베이스를 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변화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는 못 가고 하이닉스만 간다 그건 아니지만 속도 면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작년과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재 그림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도 만들어서 팔고 가전도 만들어서 팔고 휴대폰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지만 SK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 따지면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강점이 뭐였냐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고 그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수익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상당히 잘 팔았었고 그렇죠. 마진이 좋았었고 그런데 스마트폰의 명성도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예. 상태고요. 디램 쪽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좀 어려워지는 국면이 좀 확연히 보이고 있고 HBM은 뭐 더할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태고 좀 여러 부분에선 지금 약간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혁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그럼요. 혁신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술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혁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에다가 잘할 거다, 잘해지는 것 같다 이런 쪽의 뉘앙스의 기사보다는 실제로 보여줘야 네.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대를 갖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는 중에 잠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333조, SK하이닉스가 145조, 2배 조금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총이라는 게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갭이라는 게 2배 정도 된다는 이 갭이라는 게 왠지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느낌마저 오늘 이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드는군요. 자, 그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개별 섹터들을 좀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늘 이사님한테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는 이제 2차 전지고요. 그다음에 로봇, 뭐 양자 컴퓨팅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가 최근 들어서 새해 들어서 이렇게 며칠 강세를 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제 바닥 확인이 되고 이제 올라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테슬라가 좀 주가가 떨어져서 오늘 그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딱 그런 날이 되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 2차 전지주는 뭐 어떻게 뭐 딱히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2차 전지 이번에 반등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작용이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작용?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로 분리됐던 섹터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그렇죠. 거꾸로 이제 피해주가 될 거다라는 쪽은 다 빠졌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2차 전지였고 전지죠. 그린 에너지 같은 쪽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조선주가 지난주 막판 후반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조금 흔들리고 좀 조금 흔들렸죠. 부진했어요. 예. 그런 그림들이 근데 미장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미장에서도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잘 가지고 70몇 불까지 올라가다가 그렇죠. 갑자기 300불대로 떨어졌다가 뭐 이랬잖아요. 네네.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만 하더라도 제가 트럼프 당선 전에 물론 사긴 했었지만 200불 전후에서 샀던 게 갑자기 470불까지 올라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맞지? 그러면서 그때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팔아야 돼 막 고민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거 다 하면 600조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고작 몇 주 가지고서 이걸 고민해야 되면서 스트레스 받았었던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 반작용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반등을 준 측면이 첫 번째 있다. 그게 이제 일단은 낙폭과대, 순환매. 낙폭과대.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오늘 새벽이 아니라 이제 전날 급등을 했었죠. 뭐 리비안도 그렇고 수요 맞춘다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측면 그런 부분도 이제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거는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로봇이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 시장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2032년도에 662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3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7, 8배가 한 7, 8년 사이에 큰다 이런 얘기긴 7, 한데. 8배가 아니라 34억 불이면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2050년 가면 7조 달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뒤로 얘기냐면 갈수록. 성장의 어떤 그 폭이 굉장히 큰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혼 뭐를 에너지원으로 구동이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전기잖아요. 전기차죠. 전기차란다. 배터리죠. 배터리죠. 그렇죠. 전기 배터리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2차 전지하고 바로 연결시키긴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 워낙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핫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또 반작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드론, 뭐 로봇 예. 말고 또 드론, UAM 다 사실은 전기차, 전기 배터리가 필요한 배터리 산업들이에요. 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 자체를 이제 전기차에만 국한해 보면 그렇죠.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좀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좀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당장 손에 딱 잡히진 않더라도 결국 이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는 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건데 거기에 다 공이 필요한 게 배터리다. 이제 이게 내러티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은 작년 아마 6월, 7월 때 이제 LG 엔솔이 대량 수주를 하면서 급등했었던 것처럼 이게 내러티브에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밀릴 때 결국은 저점을 갖다가 저점을 이전 저점 이상에서 확인을 해줘야지만이 장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한다고 해서 크게 좋아하실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결과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전기차 업종의 그 업황에 대한 거를 갖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업황 관련된 기사들은 여전히 뭐 대부분 실적이라든가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보면 유럽에서 지난해 전기차 이 판매가 한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보조금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유럽 분위기 쪽은 어쨌든 전기차가 딱히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말씀하시니까 로봇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는 하여간 최근에 계속 좋아서요. 참 따라가기도 좀 그렇고 마냥 그냥 지켜보자니 왠지 그 소위 말하는 포모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로봇 쪽은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나마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흉내를 좀 내고 있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다. 이게 이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장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련된 어떤 종목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미장에서는 좀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있고 그쪽에 좀 투자에 진심인 기업들이 좀 있고 하니까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요. 저는 사실 국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를 좀 일단 체크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기업들이 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식이든 간에 시장에 적용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오히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정도. 그게 굉장히 글로벌 메이커거든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평판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주가 반응이 지금 별로 없죠. 그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지만 결국 가가지고는 상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겠죠. 미국 시장에서만 하겠지만. 네, 미국에서 상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자본 투자를 했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올 5월 달까지는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일종의 하나의 포텐셜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뭐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양자 컴퓨팅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어젠가 나온 기사를 보면은 재무 실적들은 다 형편없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고 뭐 한 4배가 넘게 오른 회사도 있고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국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연구를 해봤던 데가
양자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SK텔레콤하고 KT 정도가 연구를 했었고 그 협력업체더라고요. 네. 잠깐 연구를 했었던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 결국 찾아보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크기 전에는 이게 대부분 다 적자가 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양자 컴퓨팅 해가지고 글로벌에서 시가총액이 1위, 2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을 열어보면 별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벤처 투자라는 건데 이게 사실 미국장에 있는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지금 몇백 프로가 났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겠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그 동안에는 그냥 단순히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됐었다 그러면 최근에 구글에서 실현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실체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켰다고 놓고 봤을 때는 네.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결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종목보다는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ETF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한번 관심에 넣어놓고 미국 종목들 위주로 편입이 돼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남들이 막 사실 주가가 막 뭐 매일 오르고 이런다고 하면은 사람 마음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투자 여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긴 한데 이 실체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대주주를 꼭 체크해 보라는 말씀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국내에서는 실제로 연구하는 데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ETF 상품이 있다라는 거 미국 회사들 관련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20초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짧게 뭐 이번 주 투자 전략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개별 종목장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개별 종목장이 계속 되고 올 것 같은데 사실 생각처럼 종목을 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스터디를 조금 더 해보시고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실체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저도 투자에 대한 방향을 좀 결정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님도 슬슬 이제 몸 푸시는 모습이 느껴지나요? 저는 이게 이제 어저께도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틀 급등을 하니까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네. 주식 하실 때는 1년을 놓고 일단 보셔도 되고 또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너무 하루 이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 흥분하시거나 또는 좌절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 없이 시장을 따라가 가지고는 크게 손실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투자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과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